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디에 처음으로 새로 합류하게 된 정진희 PD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은영 원장님을 도와서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첫 라이브 방송이어서 좀 지금 굉장히 조금 떨리는데 제가 열심히 잘 도와서 진행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서울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오신 이은영 원장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원장님 이전에도 몇 번 출연해 주신 거를 좀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같이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은 워낙 출연을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예. 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개업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서구라는 데서 서울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이은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들 병원에 한 십몇 년 있었고요. 그 전에는 서울대학병원에서 통증 펠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임상교수 해서 2년 있었고요. 그 전에는 서울대에서 이제 그 레지던트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랬었죠. 봉직이 생활 오래 하다가 작년에 개업했고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생 해온 게 그거죠. 수술할 때는 마취를 했었고, 통증 클리닉 할 때는 이제 바늘 가지고 주사 놓는 거. 맞아. 바늘 가지고 이렇게 신경 옆에 신경 블록이라는 거 그거 많이 했었죠. 이렇게. 신경 블록을 잘하죠. 많이 했으니까. 되게 기술이 좀 정교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그렇죠. 네. 신경에 2mm 네. 까지 접근을 하니까. 2mm까지요? 예, 그럼 찌르면 바로 신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먼저 설명을 해주시다가 제가 좀 중간중간에 질문을 받아서 원장님께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 네. 대상포진에 대해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상포진은 이렇게 여기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여기 가슴 짝에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거 이렇게 가슴에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이마에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가슴에 하고 이마에 오는 게 가장 많고 그렇게 됐고 눈하고 여기 보면은 귀 있죠. 귀에도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거 보면 눈에도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아까 그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물집. 그래서 물집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냐면 대상포진이 뭔지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대라는 건 띠 모양으로 아까 왜 사진에서 가슴에 띠 모양으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대상포진이거든요. 대가 띠대자입니다. 띠대자 혁대. 예? 대상 모양상 포진은 이제 물집이 생기는 발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수두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이름도 어려워라. 수두 바이러스를 어렸을 때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두를 한번 걸린 사람만이 대상포진을 걸리겠죠. 재활성화돼서. 어디에 재활성화가 되냐면 신경에. 신경 한 군데에 한 군데에 이게 재활성화가 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대상포진 일단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수두를 한번 앓고 나면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데 신생아가 뱃속에서도 대상포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수두에 걸렸다가 나중에 몇 개월 지나서 뱃속에서 걸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그것까지 그래서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네. 재활성화. 다시 활성화가 되는 이유는
수술, 외상, 다치거나 뭐 수술을 받거나 뭐 방사선 치료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암에 걸리거나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화학요법, 이게 무슨 그러니까는 저 화학 치료 있잖아요. 암 같은 거 치료할 때 그거랑 뭐 그런 경우에도 걸리고 면역 기능이 하여튼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긴장과 스트레스. 이게 긴장과 스트레스가 심하면 면역 기능까지도 확 떨어집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요즘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한 어느 예. 정도 걸려요? 보통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비율 거의 제가 적어 책에 보면은 네. 2011년에 1000명 중에 10.4명이 걸렸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걸렸다는 겁니다. 전체 인구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100명 중에 1명이니까. 근데 60세 이상은 1000명 중에 60명, 100명이면 6명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6%. 굉장히 높은 숫자죠. 네, 굉장히 높네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대상포진 전체 환자를 따지면 그 중에 3분의 2가 6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60세 이상. 이게 왜 그러냐면은 50세를 넘어가면 이 대상 포진이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랑 달라요. 하여튼 세균이랑 바이러스랑 다른 건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능력이 50세를 넘어가면 뭐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사람이. 이게 그냥 아무리 건강하고 뭐 그런 스포츠 선수 이런 건강한 사람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좀 그런 게 있고, 그 요즘 뭐 젊은 분들도 많이 와요. 이게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같이 술 먹고 막 야근하고, 월화수목 금금금, 술은 일주일에 3번, 맨날 아니면 매일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 안 걸리겠습니까? 20, 30대 분들도 좀 많이 발병을 하나요, 요즘에는? 꽤 있습니다. 많이 찾아오세요? 많이 오죠. 20, 30대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안 아픈데 20, 30대 분들은 그래도 통증이 덜해요. 근데 뭐 운 없으면 뭐 심한 게 걸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서울이라는 데가 공기가 진짜 안 좋거든요. 스트레스, 오염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무지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몰랐는데 옛날엔. 그래서 그래서 뭐 증상은 무지하게 아프죠. 피부에 이렇게 아까 띠처럼 개구리알 모양이라고 부르는데 개구리알 모양으로 오고 무지하게 아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호발 부위 가장 많이 걸리는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슴이랑 이마 거기에 많이 와요. 대개 이제 한쪽으로만 오는데, 한 군데만 오는데 양쪽으로 오는 분들도 아주 희귀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발도요, 꽤 돼요. 재발도 한 1에서 8%? 한번 걸리셨던 분들도 1년 뒤에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년 안에 맞는 게 중요한가요? 1년 뒤. 1년 뒤에? 6개월부터 맞아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네. 그 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거든요. 네. 근데 내가 몸이 약해져가지고 대상포진에 걸렸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게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야 원상 복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증상은 일단 무지하게 아파요, 처음에. 이게 무지하게 아픈데 이게 전구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처음에 똑같은 증상으로 오거든요. 그 피부 발진이 생기기 전에 막 이게 뭐 온몸이 막 몸살 걸린 것 같고, 막 피부도 막 아픈 것 같고, 막 이런 증상이 와요. 그러다가 이제 피부에 쫙 이렇게 개구리알 같은 그런 대상포진이 딱 생기면 이게 드디어 이제 대상포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엔 몰랐다가. 잠시 질문 주셨는데 예방주사 맞으면 재발하지 않나요? 라고 로즈민님께서 물어봐 주셨어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재발하지 않는다. 아니, 예방주사 효과는 나이에 따라 점점 떨어지는데, 이게 뒤에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방주사를 맞으면 재발을 그러니까
이 예방주사를 맞아도 50%는 대상포진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50%. 예. 근데 대상포진에 걸려도 이게 대상포진이 나중에 신경통으로 바뀌거든요. 그 신경통을 막는 효과는 90%. 그러니까 신경통을 막는 게 90%.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맞아야 재발을 하지 않겠죠. 예방주사를 안 맞으시면 재발이 되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상포진 예방주사 효과는 50%. 50%. 그러니까는 재발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덜 아프죠.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률은 있지만 무조건 맞는 게 네, 좋다. 그렇죠. 네. 예. 초코초코님께서 대상포진을 5년 간격으로 2번 알았는데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냐? 연세가 문제예요. 예방주사는 50세 이후에만 연구가 돼 있어요. 예방주사가. 그러니까 초코초코님은 아마 50세가 안 되셨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가 아니고 외국 나이예요. 50세, 만 50세. 만 50세. 그러니까 2번 앓으셨어도 50세가 안 되셨으면 예방주사는 맞아봐야 뭐. 예,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다. 저 같으면 한번 맞고 싶네요, 좀. 예, 연구는 안 돼 있어요. 2번 맞으면 확률이 많이 떨어질까요? 한 번이 아니라 예방주사를 2번 맞으면?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전혀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아, 연구가 2번 되어 있지 맞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걸로. 예,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 현재 나와 있는 거가 3가지가 하여튼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예방주사는 한 번만 맞으시면 돼요. 2번 맞아도 한 번 맞은 것보다 더 낫다라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또 대상포진은 전염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대상포진은 전염성이 당연히 있죠. 그 수포 있죠. 아까 그 물집 생기는 고기를 갖다가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수두를 앓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쓱쓱 비비면 아기들 같은 경우에 수두에 네. 걸리겠죠. 접촉이 되면 네. 전염이 된다라고 수두에 걸립니다. 생각하면 될까요? 수두에 걸려요. 수두. 초코초코님께서 59세라고 하시네요. 59세시면은 맞으셔야겠습니다. 네, 예. 맞으시는 걸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계속 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전구 증상 이게 되게 좀 황당한 게 10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대체 이게 대상포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대상포진은 아픈 것 같은데 발진은 없고 계속 아프다는 분들이 가끔씩 있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나으니까 다른 의사한테를 갔겠죠. 나중에 이제 대상포진 나타났으면 이제 딱 앞병원은 의사는 몰랐더라, 모르더라, 이은영이는 모르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제가 좀 환자분한테 혼난 적도 있거든요. 왜요? 대상포진이 아직 그 물집이 안 잡혔으니까 대상포진인지 몰랐어요, 저도.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가슴에 네. 뼈가 금이 가셨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뭘 뭐 많이 하셔가지고 무리가 갔다. 그래서 고치료를 해드렸는데 아이고 며칠 뒤에 대상포진이 쭉 나타나니까 수술장에 들어가서 대상포진이 발견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경을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네. 통증이 이게 디스크랑 똑같거든요, 증상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분들도 이게 디스크랑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증상이. 왜냐하면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그 누른 신경이 신경통이 나타나죠. 그쵸, 그쵸. 대상포진은 네. 바이러스가 신경을 건드려서 신경이 아프죠. 네. 똑같은 증상이죠. 그쵸.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럼 일반인 분들은 뭔가 의심이 된다 하면은 무조건 병원에 가서 그렇죠. 네, 예. 검사를 받으시는 게 네. 예. 또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보고 갈게요. 금부신님께서 원장님 73세 4년 전에 맞았습니다. 앞으로 안 맞아도 됩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안 맞아도 된다고? 안 맞아도 되시는데요. 네.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 말고 미제가 있어요. 미제. 이름이 뭐예요? 예? 쉰그리스라고 이게 영어라 이게 발음이 안 돼요. 그런 미국에서 만든 약이 있는데 그거는 2번 맞는 거고요. 네.
대상포진 자체를 90% 예방해주는 약이 있어요. 약이 아니라 참 예방주사.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거를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없으면 나중에 들어오면 네. 들어오면 이제 왕창 싸진 다음에. 왕창 싸진 다음에 예, 예. 네. 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 미국 다시 가서 한 번만 맞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뒤에 적어놨는데 이름이. 약 이름이 약 이름이 싱그릭스라고 합니다. 싱그릭스. 네, 싱그릭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부터 일단 우리나라 거부터 아세요? 스카이 조스터. 스카이 조스터. 스카이 그저 SK에서 만들어서 스카이 네, 조스터. 스카이 조스터.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 발진. 피부가 아까 한 포진과 대상 포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거까지는 너무 어려운 예, 그 질문. 한 포진 그거는 이제 피부과. 대상 포진만 알고 있고 아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네. 그리고 여드름으로 고생을 하는데 통증의학과에서는 방문해도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은 피부과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좀 제가 좀 몇 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증상은 2, 3주일 이제 발진이 계속 지속되다가 피부에 그 띠처럼 생겼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싹 사라져요. 심한 분들은 막 수포가 크게 생기기도 하겠죠. 면역 저하가 심한 분들. 그리고 또 심한 분들은 막 거기서 막 피가 고이기도 하고 막 썩기도 하고 막 시커멓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증상은 무지하게 아파요. 그래서 통증이 피부 발진보다 먼저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이 생길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아픈 게 어떠냐면은 막 가렵고 막 무지하게 아파요. 일단 무지하게 아프지 않으면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꽤 많이 아프시거든요. 근데 젊으신 분들 중에 면역 기능이 좋으신 분들 중에는 별로 안 아픈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건드리기만 하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러다가 뭐 찌르는 듯하다 뭐 전기가 오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통증을 호소하거든요. 그러다가 발진이 쓱 사라질 때는 대부분 이제 안 아파지죠. 안 아파져야 해요. 통증이 계속되는 게 바로 통증이 대상 계속되는 포진 거. 후 신경통. 신경통. 예, 대상 포진 후 신경통. 요거 치료법이 힘듭니다. 네, 박미라님 질문 한번 볼게요. 작은 수포가 또 몇 개 생겼어요. 대상포진일까요? 통증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통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단순 포진이라는 겁니다. 대상 포진이랑 구별해야 될 거 중에 단순 포진이라는 게 있는데 입에 생기는 게 이거 입 옆에. 요거는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죠? 단순 포진. 네, 뭐 단순 포진이 이거 사춘. 대상 포진의 사춘. 사춘. 네, 이게 뭐 성기 근처에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거는 단순 포진. 그럼 그냥 내버려두면 뭐 약 좀 바르면 좋아지는 거죠. 네, 임상적 변이. 이게 좀 별 희한한 게 다 있습니다. 전신 포진. 온몸에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온몸에. 저는 온몸까지 못 보고 한 반 몸까지 봤어요. 반 몸. 와, 반 몸까지 생기시는데 너무너무 막 아파하시고 막 불쌍하시죠. 그 다음에 또 오는 거, 이 눈에 오는 거. 이 눈에 오는 건데 제가 아까 사진 왜 그 눈에 오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왜 말씀드렸냐. 대상포진이 뭐 그냥 아유 피부 좀 아프다 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눈에 오시는 분들은 실명하는 분이 있다는 게 이게. 실명이 될 확률은 어느 정도예요? 확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높지는 않겠죠. 네네네. 근데 이게 치료를 안 받으면 안 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눈에 대상포진이 오는 분들은 안과에 반드시 가셔야 돼요. 제가 이게 이 눈꺼풀이 이렇게 대상포진 생기신 분들은 네. 안과 가시라고 그러면 뭐 당신이 그냥 알아서 하지 뭐 나도 가라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안과에 가셔가지고 그 눈에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 꼭 그러고 안과에 가보시면. 꼭 네. 가보시고요. 네. 예. 또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예. 금부시님 너무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윤지님께서 단순 포진이 잘 생긴다. 이런 사람들은 대상 포진에 걸릴 확률도 큰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들은 바는 없는데 이건 들은 바 없다. 들은 아는 바 바 없다. 네. 단순 포진과 대상 포진은 사춘인데 단순 포진 워낙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많은 사람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약국에서 제가 잠시 근무를 했었는데 네. 입 주변에 그 포진 생기는 분들은 워낙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이어진다라고는 네,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은가 봐요. 예. 네. 그러면 양키님께서 눈 대상포진이 정말 무섭다. 그냥 알러지나 다른 눈병이랑 구분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그렇죠. 눈에만 이렇게 달랑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주변 피부에 같이 이렇게 막 수포가 생기면서 여기도 퍼져 있고요. 예? 눈에만 달랑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꺼풀 위에도 생기고 이렇게 막 물집이 나 있고 일단 아픕니다. 일단 아파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귀요미 삼남매맘님께서 대상포진은 어떻게 확진하나요? 통증, 발진, 수포, 아니면 혈액 검사 같은 특별한 검사가 있나요? 하지만 어려운 이거 많이 질문이죠. 궁금해하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어려운. 확신하냐 도대체. 예, 어려운 네, 이거 질문인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진단 제가 여기 적어온 거 피부 발진과 통증으로 진단한다. 이거로 잘 안 되면 피 검사한다. 이거죠. 그래서 진단할 때 여기 보면 뭐 바이러스 배양이 있고 뭐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 이렇게 안 쓰고 이런 거 안 하고 피부 발진하고 통증 그 양상을 보고 진단이 대부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척보면 압니다. 육안으로 그냥 예. 딱 보고. 근데 육안으로 봐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네. 변이 중에 무발진 대상포진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를 제가 이거 이제 영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라틴어인가 봐요 아마. 조스터 시네 헤르페테 이런 병이 있는데 요거는 발진이 없이 피부 분절에 발진이 없이 그 부분이 딱 아픈 거예요. 진단이 무지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혈액과 뇌척수액, 예? 뇌척수액, 예? 그 척추에서 물을 빼가지고 거기서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DNA를 발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진단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는 진단하지 않고 일단 대상포진 약을 써보는 거죠 먼저. 그래가지고 확 좋아지면 이 대상포진이 없겠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피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되는 게 대상포진은 치료가 되게 중요한데 치료가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발진 발생 후 72시간. 72시간이 24 곱하기 3이니까 3일입니다. 3일. 3일 내에 대상포진 약이 들어가야 돼요. 바이러스 죽이는 약. 3일 안에. 네. 그러면 이게 좀 의심이 된다, 좀 아프다 하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그렇죠.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72시간 내에 만약에 약을 투여하면 예후가 많이 예, 많이 달라지죠. 달라지나요? 예. 그럼 72시간 기준으로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72시간이 넘어가면 네. 신경이 많이 죽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네. 그래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많이 오고요. 무저 그렇게 되는 거죠. 고생하실 가능성이 커요. 72시간 내에 통증을 잡아야 그 후에 대상포진 고생을 덜 하시죠. 대상포진 후 신경통. 그거에 덜 하시는 겁니다. 그 72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72시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세영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44세 남성이시고 대상포진 걸린 후에 탈모가 올 수도 있나요? 갑자기 머리가 빠지신다고 하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나요? 대상포진이 44세에 왜 걸리셨냐? 몸이 무지하게 안 좋으셔서 걸린 거잖아요. 그냥 걸리신 게 아니잖아요. 젊은 나이에 걸렸는데. 그러니 원인 뭐가 먼저인지 알 수는 없으나 탈모 올 수 있겠죠. 몸이 안 좋으면 탈모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 대상포진도 걸리고 탈모도 오고 이렇겠죠. 게다가 대상포진에 걸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살 같은 그런 게 생기니까 얼마나 몸이 더 나빠지겠어요. 그러니 더 빠지지. 그쵸. 더 빠지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예. 대상포진 때문에 탈모가 온 거는 아니고 그렇죠. 직접적으로 오질 않았을 직접적인 거예요. 영향은 아니고 예. 이제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그런 증상들이 한 번에 오신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네 진짜? 그런가요? 제가 정리를 몰랐네. 잘해드렸나요? 예. 네. 그러면
네, 정에스더님께서는 약 처방받았더니 깨끗이 낫고 약 남기지 않고 처방한 만큼 잘 먹었더니 너무 좋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약을 만약에 처방을 받고 다 나았다. 그러면 중단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복용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 이제 일주일이요. 일주일은 꼭 드셔야 돼요. 예. 일주일은 꼭 드시고, 근데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이게 아직 수포가 좀 남아 있는데, 통증도 좀 남아 있는데, 일주일 이상 좀 먹고 싶은데, 딱 보험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일주일만 드시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 몸에서. 그쵸. 아직 네.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눈이나 아까 귀, 눈에 오면 실명할 수도 있고 귀에 오면 또 귀를 못 듣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좀 더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 부담금으로라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네, 보험을 그걸로 받지 않고 예. 네. 그런 거로 드시는 거죠. 네. 네, 남아있다면 일주일 후에도 계속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ABC님께서 9년 전에 대상포진이 귀에 와서 안면마비가 와서 어머머. 너무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예. 마비가 오는 경우도 많은가요? 되게 많지 않죠. 이게 원래 대상포진은 3차 신경이라고 그래서 이 얼굴에 이게 피부 감각신경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비가 안 와요, 원래는. 원래는 안 오는데 네, 네. 이게 귀에 마비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요 안에 이게 사람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요 얼굴에 마비가 오는 거는 안면신경 마비라고 부르거든요. 안면신경. 안면신경이 우리 이게 움직이는 근육을 이게 하는 신경이에요. 근데 그거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3차 신경이랑 감각이랑. 그래서 어떻게 운 없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쭉 타고 나오다가 예? 거기 안면신경으로 쏙 넘어가서 이게 마비가 오는 겁니다. 되게 운 없는 분들이죠. 네. 너무 그리고 고생하셨겠어요. 예, 고생하셨고 요거 마비가 오면은 요거는 그냥 원래 오는 안면신경 마비보다 더 치료가 잘 안 되던데. 예. 그래도 치료가 되기는 하겠죠? 이거 치료 빨리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빨리, 그냥 마비 오고 귀 멀고 얼굴 마비되고 이렇게 침 흘리고 막 그러셔야 되죠. 이게 좀 무서운 병입니다, 이거. 네. 무지하게 빨리 아파요, 하는 게 이거. 중요하다. 네. 예, 이건 이거 예비씨님이 말씀 잘하시네. 이거 귀나 눈에 생기면 웬만하면 입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원을. 예, 입원하시는 게 좋아요. 귀나 눈에 오신 분들은 요거는 좀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나 눈에 생기면 예. 꼭 입원을. 예, 뭐 다른 데도 뭐 좀 아마 걸리시면 입원하고 싶으실 거예요. 많이 잠을 잘 수가 아프니까. 없네. 네. 먹는 약 있고 주사약도 있고 주사약도 있어요. 주사약 그 좀 심한 분들은 주사약을 쓰면 좋죠. 좀 통증이 있는 심한 분들은 바로 주사약을 좀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맨날 나오는 약 스테로이드를 좀 같이 주면 좋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아직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왜 아는 일반 소염 진통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진통 효과가 많이 있으면 써도 돼요. 놀랍게도. 바이러스 제제랑 같이 이렇게 네, 같이 추가로. 그렇죠. 바이러스 제제와 추가돼서 같이 쓰는 약들이 이게 전부 다 이거. 타이레놀을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 약들이 다 써도 돼요. 되기만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오피오이드란 말이 이게 마약이라는 뜻인데 마약은 이거는 뭐 정 아프면 쓰긴 하는데 원래 신경병으로 온 통증에는 마약이 효과가 늘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0%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항경련제라는 거를 쓰는 게 좋아요. 항경련제? 무슨 경련?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게 항경련 뇌에서 간질 있잖아요. 네. 그런 거로 처음에 만들어졌나 봐요, 약이. 그랬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신경통에 효과가 더 좋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저 대상포진 신경통에도 쓰게 된 거죠. 네네.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항우울제. 웬 우울? 우울제도 사용하시나 봐요. 왜 우울증 약을 쓰게 됐냐면, 우리가 그 통증을 느끼는 뇌의 부분이랑 이렇게 그 우울한 거랑 이렇게 많이 교집합이 돼 있어요. 교집합. 겹쳐 있죠. 그래서 우울한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울증 약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통증 느끼는 부분하고 우울증 느끼는 부분이랑 많이 겹쳐 있기 때문이죠. 있어서. 굉장히 많이 겹쳐 있어요. 반대도 돼요. 우울한 분들이 진통제를 먹으면 덜 우울해요. 마찬가지 원리로. 우울하신 분도 통증약을 먹으면 그렇죠. 이게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프면 얼마나 우울해지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쵸. 이거 말고도 다른 거 하면 다 우울해져요. 그리고 우울하면 아파집니다. 우울하면 아파지고 아파도 우울증이 올 수 있고. 그렇죠. 네.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경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예. 몸에 무리가 오면 구내염이 자주 걸려서 피 검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어이? 뭐 어떤 피 검사를 해야 아니면 어떤 뭐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있는지? 일단 뭐 일반 피 검사를 하셔야죠. 무슨 염증 수치, 그다음에 빈혈이 있는지, 간 기능, 간이나 무슨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기본 검사부터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기본 피 검사라고 저희들이 불러요. 간 기능, 콩팥 기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빈혈 이런 거 그런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그거가 괜찮으시다면 구내염에 자주 걸리고 이러시면 그때는 이게 영양 상태나 무슨 스트레스,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냐 그런 걸 갖다가 검사해 보셔야겠죠. 예. 네, 그냥 일반 피 검사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정혜스터님이 선생님 혹시 대상포진 알아보신 적 있으시냐고. 없습니다. 수두는 알아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수두를 알았대요, 어렸을 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걸려보신 예. 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또 질문 주셨는데, 안티네오플라스톤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나요? 저게 뭘까요? 안티네오플라스톤? 네, 이거 넘어가죠.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김소정님이 간질약이랑 항우울제가 진통 효과가 있다니 신기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게요. 별게 다 저도 이거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사실. 아니, 항우울제가 어떻게 진통 효과가 있나. 근데 저는 그 반대 얘기도 되게 신기했어요. 진통제를 먹으면 덜 우울하다. 아니, 무슨 마약을 먹으면 좀 기분 좋아진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냥 소염제 그걸 먹어도 우울한 게 좀 덜하다. 그 얘기를 제가 아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한테서 들은 얘기예요, 저도. 근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신기한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쓰고 있더라고요. 진통제를 벌써. 진통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울증 환자들한테. 네. 그러면 또 계속 근데 약은 이제 쭉 약.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또 바르는 게 있어요. 또 바르는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죠. 바르는 게 있고, 바르는 거 어디다 놨나 내가. 바르는 것 중에 하여튼 이게 연고도 있고, 패치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연고로는 놀랍게도 캡사이신이라는 것도 사용되거든요. 캡사이신은 뭐냐면은 우리 왜 고추에 들어있는 거, 예? 그 뒤에 또 나오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예방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합병증은 합병증 잠시 말씀드릴게요. 눈 합병증이 2에서 6%가 있다. 그 다음에 놀라운 합병증이 운동신경병증 5에서 15%. 비율이 높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그래가지고 막 힘이 빠진 운동신경의 병이
걸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 걸려서랑 똑같아요. 디스크 걸리면 이게 신경을 오랫동안 눌리고 있으면 네. 마비가 오잖아요. 그 네, 식으로 팔다리에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힘이 빠져서 오세요. 힘이 빠져서. 네, 네. 원장님 왜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힘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면서 오세요. 대상포진 여기 걸렸는데. 왜냐? 대상포진 이 뒤에 그 척수로 퍼져가지고 척수 신경에 마비가 좀 왔거든요. 마비가 돼서. 그러니까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죠. 게다가 피곤, 아까 뭐 스트레스, 피곤 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이 그렇게까지 되니까 힘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좋아진다. 대개는 좋아지는데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신다 이거죠. 예. 네. 그 YJ 손님께서 수두와 대상포진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네. 질문 중에 아주 좋은 질문. 네. 수두는 어렸을 때 우리가 알은 전신적으로 퍼지는 막 발진 생기는 그런 병이에요. 수두. 그 바이러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신경에 숨어 있어요. 그 숨어 있다가 몇 군데 숨어 있다가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그 신경을 따라서 다시 그 한 신경에만 자라나오는 병이 바로 대상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두에 안 걸렸던 분은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사옵니다. 수두에 걸렸던 사람만 네.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것도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수두 예방 주사를 맞았던 분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수두 예방 주사를 맞았던 사람이요? 대상포진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두 예방 주사를 맞으면 대상포진에 논리적으로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수두 예방 주사가 나온 지가 21세기, 우리나라에는 21세기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는 우리 정 PD님 같은 분이 연세가 들었을 때 대상포진이 지금보다 더 많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 수두 예방 주사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나야 알겠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대상포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네. 수두 예방 주사를 다 맞았으니까. 맞았으니까 오히려 더 대상포진이.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 주사는 수두 예방 주사로 사용하면 안 돼요. 개발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아기들 수두 예방 주사라 예방을 시키려고 맞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레이님이 아빠가 얼굴에 뾰루지가 너무 안 없어져서 2주 넘겨서 병원 갔다 왔는데 대상포진이래요. 크게 아프지 않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약도 안 드시고요.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지 어렸을 때 수두 걸린 적이 있는데 옮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수두 걸리셨던 분은 옮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얼굴에 이제 대상포진인데 크게 아프지 않다. 그래도 약은 좀 드시라고 그러고요. 술 좀 덜 드시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 꼭 드시라고 전해주시면 약 좀 드시고 될 것 같습니다. 술은 좀 안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거 없어질 때까지. 예? 없어질 때까지 술. 예. 네. 왜냐하면 그거 다시 또 번지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제 운 좋게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는 수포는 약하게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도 되나요? 거기 세균만 안 들어가게 이렇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상포진일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순포진일 수도 있고. 수포가 생긴 게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구별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안 아프시면 오히려 단순포진일 수도 있어요. 대상포진일 수도 있겠죠. 대상포진이라고 다 아픈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레이님이 술 너무 많이 드신다고 걱정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술 드시면 안 돼요, 그거. 네, 술 절대 드시지 말고. 네. 그 가라앉을 때까지 금주. 네, 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대상포진에 걸리면 음주만 조심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또 주의할 음식이 있는지 이것도 물어봐 주시네요. 주의해야 될 음식은 없죠. 잘 드시면 됩니다. 예. 네. 음식을 주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소화 안 되는 음식 드시면 안 되죠. 너무 과식하실 필요도 없고 네. 골고루 드시면 되겠습니다. 잘 먹고 면역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 음주는 당연히 술 드시고 나면 술은요 왜 드시지 말라고 그러냐면 알코올이라는 게 원래
신경독이에요. 아 이게 그거 하여튼 예 그거 얘기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합병증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게 다 있어요. 막 뇌염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내장기관 합병증이라고 이건 저도 못 봤어요. 흉터에 의해서 내부 장기를 잡아당겨 가지고 기계적으로 그런 게 있다. 이건 좀 못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면 있는데 제가 몰랐던가. 그러고 대상포진의 예방. 대상포진의 예방은 조스타박스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돼요. 조스타박스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는 스카이 조스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대상포진이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는 쓰시는 게 아니에요. 치료제로는. 그리고 주사 맞고 나면 4에서 6주 후에 항체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폐렴 중에 요즘 뉴모박스라는 게 있다는데 아주 그거랑 같이 쓰면은 좀 예방 효과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고 예방 주사는 당연히 임산부는 맞으실 수 없습니다. 네, 임산부는 네. 금기라고 네. 합니다. 그다음에 암, 골수 이식 이런 거. 구체적인 건 워낙 복잡하니까 그때 오셔야 돼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쉰그릭스 요거는 다른 거고요. 2회 근육 주사 맞고 90% 예방. 우리 거보다 더 좋아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고 예. 네, 미국에만 예, 있다고 네. 합니다. 들어와 있나? 혹시 제가 아는 범위 혹시? 내에는 없어요. 이게 무지하게 비싸요 이게. 왜냐하면 아니 이 사람들 그 새로 개발한 약인데 예? 처음에 비싸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쵸. 처음에는 네. 그렇죠. 이게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싸게 들어오겠죠. 네. 그때까지 어떻게 참지 근데 그죠. 참. 아 그래도 우리나라 것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 스카이 조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께 스카이 조스터 이거고 조스타박스가 그러면은 외제. 네, 외제 오리지널. 예 그렇죠. 네, 오리지널이고 우리나라께 스카이 조스터. 아 근데 이게 꼭 우리나라 거라고 나쁠 게 베낀 게 아닌 게 똑같죠. 네. 왜 그러냐면 그 바이러스 원래 거는 그거는 일본 사람 몸에서 찾아낸 거래요. 아. 그거 가지고서 똑같이 한 거라서 네네. 예, 아. 일본 사람. 일본 사람? 네. 아. 일본 이거 요즘 일본 칭찬하면 되나요? 어쨌든 일본에서 처음에 이제 그 바이러스를 추출해냈대요. 이제 대단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그리고 제가 요건 말씀드려야 돼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대상포진 이거 2, 3주 지나면 다 안 아파지는데 계속 아픈 분들이 남아서 이게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대상포진이 무서운 병인 거예요. 아, 네. 이게 6개월 이상 계속되고요. 그렇게 하고 6개월 이상? 예. 저도 3개월 넘어가서 아픈 분 오시면 3개월 6개월? 6개월 넘어서 아픈 분이 오시면 저도 해드릴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 양반 저한테 나 이거 밤에도 아파서 밤에도 아픈데 이거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러는데 안 되옵니다. 뭔 치료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6개월. 6개월. 예. 근데 한 1년 반까지는 저도 이제 이거는 책에 나오는 건 아닌데 1년 반까지는 좀 치료해 보라는 고수 의사님의 스승님이죠. 저 스승님의 그 조언을 듣고 좀 더 열심히 치료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 됐다고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 좋아질 수 있다는 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열심히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년 뒤에 오셨다. 대상포진 아픈 다음에 2년 뒤에 이거 치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네.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예. 네. 그러고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 네네. 40세 이상에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10%가 온다. 60세 이상에서는 20에서 50%, 70세 이상에서는 50% 이상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걸린다. 이거 엄청나죠? 네. 나이가 들수록. 나이에 따라서 이 퍼센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내가 30세인데 대상포진후 신경통이 안 올 것이냐? 원래 올 수도 있겠죠. 정말 운 없는 분들. 정말 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급성기 통증, 통증이 워낙 원래부터 심했던 분들, 예? 하여튼 통증이 심하고 발진이 심했던 분들이 이게 생기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72시간 내에 되도록 하여튼 최대한 막 치료를 받으시는 게 이제 예후에 좋다 이거죠. 네.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72시간 안에 예. 최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예. 네. 그리고 그다음 이건 저도 이거 이번에 리뷰하면서 놀란 건데 네.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온다는 겁니다. 아, 야, 심리적으로. 심리적 고통. 이게 심리적 고통. 어, 네. 인간에게 이 심리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아프냐? 대상포진후 신경통은 계속 된다는 거지. 계속 아프고 우울하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예? 변비, 권태, 성욕감퇴, 그다음에 지속적 통증이 뭐 따갑고 막 콕콕 이렇게 예? 박동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예리하고 뭐 찌르는 것 같다 이런데 예리하고 찌르는 것 같은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거는 대상포진 처음에 걸렸을 때가 많고요. 네. 이거 말고 이제 막 불에 대는 것 같은 통증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많아요. 아, 불에 대는 거. 불에 대는 것 같은 통증? 통증의 양상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가 그 피부를 불르다 지금 지지고 있는 거야. 불러 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아픕니까 이거? 상상이 안 돼요. 불에 지지는 아픔이라고 하면. 예. 불에 지지는 아픔. 네. 아이 저 여담인데 네. 왜 팔다리 이렇게 잘라내고 나서 계속 아픈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환상지 통증. 네. 그거는 어떤 통증이냐면은 이 칼을 갖다가 불에 달궈가지고요. 네. 거기를 쑤시는 통증이에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예, 그걸 딱 그 통증이 딱 시작되면은 환자분이 그 순간 이렇게 온몸에 멈춥니다. 너무 아파서 불칼로다가 거기를 그 상처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찌른 다음에 이렇게 후벼 이렇게 그 통증이 와요. 이거 엄청나게 아픈 건데 대상포진은 그 불로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토치 같은 거로다 여기 이렇게 막 지지는 거죠, 이렇게 막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에 못지 않는 통증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본 분은 그거보다는 좀 덜 아팠어요, 저. 근데 굉장히 일단 중요한 게 삶의 질이 막 뭐 엄청나요. 그쵸. 네, 질문을 지금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잠깐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장혜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눈두덩이에 대상포진 한 방울이 났었는데 대상포진인지 몰랐다. 그리고 머리에 번개 치듯이 초 단위로 너무 아팠다고 어머나,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그런 말씀하세요. 번개가 친다 그러죠. 번개가 친다. 예. 아이고, 되게 고생하셨네.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예. 그리고 김순정님께서 대상포진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슬래듯이 빨갛게만 생기고 수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수포가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기간이 지났으면 안 생기겠죠. 네, 기간이 지났으면 안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유전이 있냐?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유전은 유전 아니죠. 워낙 많은데 뭐 대상포진 우리 몸에 다 있는데 무슨 유전이겠습니까? 네, 유전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김건민님께서 면역력을 키워야 되냐, 길게 가시는 분들은 아니면 치료를 계속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면역력보다 예방주사 맞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 면역력이라는 게 이게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게. 네, 맞아요. 예. 항바이러스 제로 치료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무조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예. 네, 면역력은 모르겠는데 온몸의 컨디션이 좋은 건 중요해요. 뭐 영양을 섭취를 잘한다든지 네. 이렇게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여라. 제가 하기 싫은 얘기인데 스트레스 줄여라. 나도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예, 그거죠.
네, 면역력도 키우면서 치료를 계속 받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 예. MY 권님께서 27세시고 림프종으로 자가 이식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예방 접종이 가능한지 네,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레이님께서 가려운 건 대상포진이 아니냐고 물어봐 주셨고요. 볼록볼록해서 겉보기에는 똑같이 생겼는데 풀독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아니 대상포진은 개구리알처럼 그 다음에 신경이 분포가 있어요. 딱 그 분포에 따라서 쫙 퍼지기 때문에 이게 딱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온몸에 막 이런 식으로 막 퍼지면 아니고 사람 몸이 이렇게 신경이 퍼져 있는 게 있는데 아이고 저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의사들은 다 알고 있어서 다 아실 줄 알고 제가 준비를 안 해왔네. 네. 피부 분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피부 분절에 따라서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넘어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기는 거는 대상포진이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연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준비해 주신 거 네. 계속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왜 생기냐. 이거 뭐 무지하게 뭐 말이 좀 그런데 어쨌든 척수하고요. 척수까지 작용하는 것 같다. 에? 척수까지. 신경하고 이렇게 척수랑 붙어 있는데 우리 등에 있는 거 길게 생긴 거 척수. 그거까지도 관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아는 뭐 하여튼 되게 아픈 병이죠. 뭐 치료제가 나오는데 아까 나왔던 약이 다 나와요. 다.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경련제, 항우울제 쓰고 예? 그다음에 뭐 아편 유사제 뭐 쓰고 그다음에 뭐 하는데 다른 게 뭐냐면 신경 블록이 효과가 없어요. 1년 이상 된 경우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이상 되면? 네, 그러니까는 신경 블록이 원래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효과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 할 수가는 없겠죠.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약들이 나와요. 뭐 그래서 뭐 케타민이라는 약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놀라운 게 신경 파괴하는 게 있어요. 신경 파괴. 신경 파괴를 하면 안 아파야 되는데 신경 파괴를 해도 한 2개월에서 6개월만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6개월까지만요? 예, 평균 잡아 그렇다는 네. 거죠. 신경을 죽이는데도 이렇게 계속 아프니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또 그리고 질문을 주셨는데 친정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수두를 앓았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검사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뭐 검사로 아실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수두는 이거 수두를 알았는지 모르겠다. 젊으시면은 연세가 좀 예방주사 다 맞았는데 요즘 예방주사 다 맞잖아요. 네. 그럼 뭐 이걸 뭘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방주사 안 맞으신 연령대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때는 수도 안 걸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좀 그래가지고 다 걸린 시절이기 때문에 네, 47세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그러면은 수두를 알았는지 뭐 검사하실 필요는 없겠고 걸리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나이 때는.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9세 때 맞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쵸. 정확하게. 찝찝하면 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49세나 50세나. 네, 기준은 근데 50세라고 50세, 알고 네, 있으면 50세라고, 되겠죠? 예. 네. 그것도 저 우리나라 나이가 아니고 네. 국제 나이니까. 만 50세? 예. 그 나이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은 우리나라 나이를 얘기하면 뭐지? 왜? 그쵸. 제가 옛날에 의대 다닐 때 이게 만 나이 우리 그 책에 나와 있는 나이가 만 나이일 거라고 생각을 처음 못했다는 거잖아요. 아이 참 네. 하나님의 친구께서 답변 감사하다고 너무 예. 궁금증이 해결되신 것 같아요. 예. 네, 50세가 되면 예방 접종 맞으시면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계속 해주실까요? 예, 저 뭐 다 했는데 거의 그래서 네. 이제 안 되니까 막 별걸 다 해요 지금 막
척수에다가 전극을 넣기도 하고 뇌에다가 넣기도 하고 막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리 치료도 받기도 하고 근데 심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온몸이 너무 아프니까 아니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막 우울해지고 막 살기 싫죠.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거 뭐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 수술 신경을 아예 끊어버리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뭐 사람 몸 이상해요 하여튼. 그럼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그냥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누가 해주겠어요 이거를. 네. 하고 나서도 계속 아프다고 그럴 텐데. 그쵸. 그러니까는 이게 참 물론 뭐 막말로 여기 목에서 이렇게 신경 팍 끊어버리면 밑에 마비 오고 안 아플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도 아픈 거 아세요? 그것도 아파요. 그래, 왜냐하면 그런가요? 우리 통증 중에 옆에 교감신경을 따라서 올라가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목에 신경이 잘렸는데도 아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더더욱 이런 수술은 의미가 없겠어요. 그렇죠. 지금 수술은 뭐 그래서 근데 뭐 현재까지니까 네. 또 뭐 잘하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오래된 제가 이제 옛날에 만들었던 슬라이드인데 요거는 조스타박스는 2006년에 나온 거고 네. SK 케미칼 거는 스카이 조스터는 작년에 나왔죠? 작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서 재작년, 네. 예, 그래서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됐고 싱글릭스도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좀 다른 게 이 두 가지는 얘들은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고 얘는 죽은 바이러스래요. 바이러스가 없는 거죠, 얘는. 네. 그래서 요건 2달 간격으로 뭐 8주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8주 이상 뭐 떨어뜨리고 2번 근육 주사를 맞는다고 돼 있고 요거는 이제 한 번씩만 맞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2개를 맞고도 나중에 요걸 맞을 수 있을 거다는 거죠. 아, 네네. 그렇죠. 예.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네, 네. 우선 일단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진우님께서 예방약 가격도 물어봐 주셨는데, 여기 슬라이드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조스타박스는 비슷하네요, 두 가지는. 조스타박스랑 스카이 조스터. 예, 뭐 한 는 가격이 비슷. 18만 원, 15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조스터박스는 아니 스카이 조스터는 조금 싸고 그거보다 국산이라 물류비가 좀 덜 들잖아요. 물류비. 그쵸. 예, 그게 네, 크죠. 물류, 중요하죠. 네, 물류비. 네. 그러고 싱그릭스란 약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가격이 세요. 좀 로얄티라고 부르니까 이런 걸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세고 예, 일단 여기까지 이제 슬라이드는 다 됐고 뭐 네. 네. 달짜님도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께서 사백신이 왜 예방률이 높을까요? 생백신 죽이면 사백신 아닌가 봐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 그거는 그건 제가 의사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이십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잘 만들었대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슨 기술이 있겠죠. 그거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 기술이면은 특허가 아니게요. 이 사람들이 다 이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 내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했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추가로 혹시 더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방송이 끝난 뒤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비욘디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혹시 뭐 대상포진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이거 대상포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50세 부근 되면 반드시 맞으세요. 뭐 그렇게 됐고 예방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대상포진이 걸리면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 약이 들어가면서 통증 치료를 철저하게 받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쨌든 통증의학과가 거기서 역할을 좀 해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대상포진에 걸려 있는데 약을 먹어도 통증이 좀 안 가라앉는다 그러면 이 통증을 하는 의사들과 통증 클리닉 의사들하고 이렇게 좀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과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과, 이비인후과 막 다 보잖아요. 같이 피부과 이렇게 같이 하니까 이렇게 그 중에 많이 아픈 분들은 통증의학과랑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경 블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또 대상 포진 후 신경통에 되게 많이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참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도 계속 치료해가지고 삶에 좀 아픈 거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줄어들게 그것까지 노력을 해야겠다는 제가 각오를 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만 넘어가면 6개월만 넘어가면 많이 포기했었었는데 네. 앞으로는 좀 포기 안 하려고 그래요. 네,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최대한 해보려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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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 네, 금요일 너무 날 감사합니다.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장님은 방송에 몇 번 나오셨지만 저는 오늘 처음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0시 반에 지금 피부과 박준홍 원장님 라이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